예, 인천 서구울의 이용원입니다. 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고 이재학 PD, 고 이한비 PD, 고 오요한나 기상캐스터 언급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은 해보셨나요? 예,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시던가요? 예, 됐습니다. 예, PD 아나운서 이렇게. 고 오요한나 기상캐스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예, 그 과정은 첫 번째 극단적 시도를 했다가 그 두 번 다시 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참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는지는 혹시 아세요? 예, 예, 됐습니다. 가양대교 예, 차관께서 조언해주지 마시고요. 제가 장관한테 묻고 있으니까요. 네, 필요하면 그러시- 제가 차관한테 묻겠습니다. 네, 고 이재학 PD 사건 좀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전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지역 민영방송에서 한 14년 이상 네. 소위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PD로 근무를 했습니다. 별명이 라꾸라꾸였을 정도로 방송사 내에서 거의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을 했어요. 사실은 정규직 PD하고 다를 바가 없는 네. 노동자였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해고가 돼요. 그래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하고 너무 억울해서 자살을 합니다. 네, 결국은 2심에서 유족분들이 소송을 이어받아서 항소심에서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습니다. 그런 사건이에요. 네, 이게 저는 하나의 특출난 사례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방송사 비정규직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시에 제가 소송 대리인이었는데 이 사건이 한국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한국사회에 알려낸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요. 네. 제가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서 방송사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어떤 의미인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예, 뭐 굉장히 비정규직이 다양한 작가라든지 뭐 여러 부분에서 많이 있고 이 부분이 저는 해결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방송사에 있는 분들이랑 여러 가지 각도로 알아봤는데 이게 알겠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면은 네,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상적이면은요 업무 파악이 안 됐다라고 평가될 수 있어요. 방송사에는요 정말 다양한 직종의 여러 가지 형태의 비정규직들이 존재합니다. 네, 저는 이번 MBC 고 오연나 사건의 뿌리에는 이런 방송사의 고질적인 비정규직 백화점 이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동의하세요? 그렇습니다. 많이. 특별감독 진행하고 계시는데 예.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엄중하게 신속하게 근본을 파헤치는 그런 조사가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정부 질의에서 제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고 대책 마련해서 조치해야 된다 동의하셨고 그래서 기획감독 하겠다라고 확답을 주셨어요. 기획감독 계획 수립하셨어요? 지금 아직 특별감독을 계획 수립 아직 안 하셨어요? 네, 특별감독을 언제까지 하면서 수립해서 국회에 보고하겠습니까? 특별감독을 우선에 마치면서 그 기획감독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기획감독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하시겠어요? 그 부분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니 이렇게 엄중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특별감독- 해결책이라고 잠깐만요. 특별감독하고 있죠.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리는 기획감독은 그렇게 천천히 고민하시면 안 되죠. 특별감독을 우리 이제 자체 역량이 있기 때문에 특별감독과 특별감독부터 별개로 이것은 별도의 감독반을 편성을 해서 전국의 방송사 중 샘플링을 해서요. 분명하게 구체적인 감독 계획 수립해가지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 계속 방치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건 방치가 신속하게 아니라 계획 수립하시고요. 네, 예, 20년 이재학 PD 사망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박정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늑장 근로감독을 했습니다. 그 감독 결과 조그만 지역 민영 방송사에서도 다수의 무늬만 프리랜서가 노동자라고 확인이 됐어요. 그 이후에 방송사 이 비정규직 문제 대책 마련하겠다 고용노동부가 공표를 했습니다. 공언을 했고요. 그 뒤에 아무런 조치 안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통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문제가 많습니다. 신속하게 대책 마련하시고요. 네. 지난 5년간 중노위에서 방송사 비정규직과 관련한 노동자성 이슈가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네. 그중에 총 38건이 노동자성 다툼이었는데 55.3%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어요. 네. 무늬만 프리랜서가 아주 지금 남용되고 있다는 거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대책 마련하셔야 됩니다. 네. 고용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고용 형태의 다변화 문제에 대한 괴롭힘 규정 적용 확대해야 되겠죠? 그 부분 이제 상당히 신중하게 이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럼 프리랜서에 대해서 괴롭힘 규정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프리랜서도 아주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래놓고 무슨 고 오요한나 사건에 대해서 근본 대책 마련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그 근본적인 문제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서 괴롭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서 범위를 축소시키는 이른바 지속성, 반복성 요건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말씀하셨죠? 꼭 그렇습니다. 지속성, 반복성.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방통위에서 방송사 제어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과거 이재학 PD 사건 직후에 20년 말에 방송사 제어가 조건 중에 하나로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이거를 어느 정도 이행하는지 이행 실적 보고 이런 내용이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방송사 제어가 조건으로 확립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 내용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적절합니까? 그건 좀 봐야 돼요. 제가 처음 들어서 좀 살펴봐야 돼요. 방통위하고 협의해가지고 네. 이와 같은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방통위 제어가 조건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반드시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 고 오요한나 사건을 일각에서는 정치적 소재로 소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정부 여당이 먼저 발벗고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엔딩 크레딧이라고 들어봤어요? 직장갑질 119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계시던데. 한국 미디어 노동인권센터 들어봤어요? 이런 단체들과 민간 공익단체인데요.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 잘 다루고 사례도 노동부 4만여 건보다 더 많은 10만여 건 이상의 상담 사례도 보유하고 있는 단위들입니다. 신속하게 만나서 의견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의사 있습니까? 뭐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만나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 등기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 말만 6개월 동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말만 한 게 아니고 많은 진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왜 개정 안 하고 말만 해요? 진정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당장 대통령령 개정하겠습니까 그러면? 근로기준법의 문제 대통령령 개정하겠습니까? 아니 그 근로기준법의 말뿐이라는 겁니다. 모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령 개정해도 지금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내용들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상정해서 개정할 거예요? 그건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네. 3년 동안 그래왔어요. 안 하겠다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따가 또 필요하면 질의를 하십시오. 네, 인천 서울의 이용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 질의에서 대한민국 방송사의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방송사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고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방송사 내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매우 위선적인 행태다 이렇게 오랜 기간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왔는데 잘 안 바뀝니다. 왜? 방송사는 거대 권력이니까. 이런 지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현안 질의에서 고 오요한나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그래서 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하고 회사가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엄중하게 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정부와 국회가 해야 될 책무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말은 프리랜서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노동자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노동위원회 사건 실태도 말씀드렸고 고 이재학 PD 사건 이후에 노동부의 근로감독 그때 CJB 청주방송이었거든요. 거기 근로감독 결과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전국 방송사들이 대동소이할 겁니다. 이런 노동자성 실정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고용 불안에 매우 시달리기 때문에 약자적 이슈에서 종속되는 상황들이 이런 괴롭힘과도 또 연결되는 구조적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고용 불안 문제라든지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좀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실태라든지 또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필요한데 매우 차별적인 노동 조건, 열악한 노동 조건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괴롭힘 등 기본적인 노동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법 위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이런 죽음들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새겨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제안 드린 겁니다. 첫 번째, 방송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포괄적인 청문회가 필요하다.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여당도 제안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획감독 철저하게 계획 수립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하세요. 하여튼 특별감독을 언제 마치면서 하겠습니다. 동시에 하세요. 동시에 하기는 여러 가지 역량이나 뭐 또 아니 한 사업장 특별감독 하는데 대한민국 근로감독 역량이 그것 커버 안 된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에서 방송사 제어가 조건과 관련해서 방통위와 협의해서 이 부분들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네.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장치들이 있어요. 방통위 제어가 조건에 이런 부분들을 부여를 하면 방송사들이 매우 신경을 쓸 겁니다. 근본적인 방안이에요. 방통위랑 긴밀하게 협의하세요. 그 점도 한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로 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긴 뭐 아닙니까? 20년도에 아니,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했어요. 도입을. 이게 굉장히 윤 정부에서 삭제한 겁니다. 아니 방송사마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좀 면밀하게 자, 검토돼야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